자, 메소드 함수 중첩, 오버라이딩,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버로딩이란 얘기는 했었는데,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고, 뭐 게임 회사, 보안 회사, 뭐 어떤 웹 회사, 뭐 제대로 된 회사라고 하면 이거 안 물어볼 데가 없어요. 예,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해서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버로딩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 안에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를 써서 구현하는 거고요. 같은 이름의 함수인데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료형이 다른 여러 개의 함수들을 만들어요. 그게 뭐가 좋아요? 이름이 같으니까 소스가 아주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제 C 언어나 이런 애들 오버로딩이 안 되는 그런 언어들은 이름을 다 달리 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보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비슷하면 이름을 하나만 쓰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버로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같은 이름의 함수를 쓰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생성자, 이니셜라이저, 컨스트럭터, 오버로딩이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그럴 때 생성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도 생성자를 오버로딩을 많이 해주면 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하겠죠. 그게 이제 오버로딩이고요.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은 이제 오늘 지금 배울 건데요.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객체 지향 언어에서 자, 번역을 혹시 잘 해주나 볼까요? 번역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나오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부모고 여기 자식입니다. 애니멀부터 도구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이 무브라는 애가 이제 상속을 받으면 무브라는 애가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 그럴 때 자식이 만든 무브 함수가 호출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오버라이딩이에요. 영어로 이제 우리말로 찾아보면 최우선의 뭐 이런 겁니다. 자, 자식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매개 변수와 리턴형을 갖는 함수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부모 거가 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식 거가 호출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오버라이딩이 되겠습니다. implementation in the subclass 자식에서 override는 이제 replace 하는 건데요. superclass 부모 어떻게 해서 하는 거냐면 그 메소드를 같은 이름으로 주고요. 똑같은 파라메터 개수나 자료형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리턴 타입도 똑같아야 됩니다. 부모 클래스에.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쪽에 있는 함수가 완전히 보기에는 똑같아요. 첫 번째 줄은. 리턴형도 똑같고, 매개 변수 개수, 자료형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능만 다른 거예요. 기능만. 그래서 우리 오버로딩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버로딩은 이름만 갖고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료형이 다른 여러 개의 이제 함수가 똑같은 이름으로 있는 건데요. 오버라이딩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매개 변수와 똑같은 리턴형을 가진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자식 거를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기능이 바로 오버라이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언어에서 오버라이딩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Ada라는 언어, C샵이라는 언어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배웠을 것 같고요. C++에서 이제 여기 버추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게 부모 쪽에서 야, 네가 새로 만들면 네가 만든 함수를 우선적으로 해줄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 다 마찬가지죠. 자바에서도 이제 보통 자바에서는 이 at override라는 annotation을 지금 뭐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override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써주죠. 코틀린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이 라이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어떤 이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은 함수가 있을 때 자식 거를 우선적으로 호출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오버라이딩. 그 다음에 오버로딩은 하나의 클래스, 수평적인 관계,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 있는 거. 혹시 이제 C++이나 이런 데서는 연산자 중첩 오버로딩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자 더하기 가지고 여러 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되는데 이건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겠고. 자, 이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요. 아까랑 앞에랑 조금 달라진 게 여기서는 지금 이 디스플레이라는 함수가 있고 디스플레이 s라는 이름의 함수 이름이 달랐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렇게 구분지어서 자식이 호출할 수 있습니다. 얘는 부모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호출한 거였고 자기가 만든 디스플레이 s 함수를 호출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자식 쪽에서 보면 이 사실 디스플레이 함수는 뭐 거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만들어 놓은 이 함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상속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는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지고는 있지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름도 있는데 이름을 출력을 못 해주잖아 해서 똑같은 이름 디스플레이 똑같죠. 함수 매개 변수하고 리턴 값하고 똑같네요. 이름도 똑같은데 기능만 달라요. 기능. 자, 요만큼이 더 추가가 됐네요. 난 이름도 출력해 봐야죠. 나이와 몸무게만 출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해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는 이제 디스플레이 s라는 함수를 썼는데 여기 지금 오버라이드라고 써놨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스튜던트는 지금 만약에 이 오버라이드라고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리턴형과 보이드형으로 리턴하고 있고 매개 변수도 없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함수 오버로딩 중첩도 아니고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부모 거 물려받은 거 아는데요. 내가 만든 거를 내가 호출하게 되면 부모가 물려준 거가 아닌 내가 만든 이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는 이제 디스플레이 s라는 이름의 함수 썼는데 그냥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똑같이 해주고 이제 이런 함수는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과연 어떻게 호출이 될까? 이게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뭐였냐면 부모 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자식 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 쪽에 사실 디스플레이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부모 쪽에서 있는 것도 있고 자식 쪽에서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overriding declaration required on override keyword.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똑똑하죠, 컴파일러가. 자, 여기 좀 똑같은 애가 있는데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네가 우선적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override over RID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써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verride라는 키워드를 써줘. 자, 써주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식 쪽에서 디스플레이를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자식이 새로 만든 이런 디스플레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물론 아까처럼 킴이라는 애가 자, 킴이라는 애가 해서요.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킴은 부모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당연히 호출을 하죠. 근데 자식이 스튜던트에 있는 애가 클래스에 객체가 리가 디스플레이를 호출했을 때는 이렇게 부모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지만 똑같은 내가 자식 쪽에서 호출할 때는요. 내가 새롭게 만든 이 디스플레이 함수를 우선적으로 써주세요 라는 키워드가 바로 overrid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모와 자식과 부모 쪽에 있는 함수와 똑같은 이름, 똑같은 매개 변수, 똑같은 리턴형을 가진 함수를 만들고 기능만 달리 써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아까 이 override 키워드를 안 쓰면 이제 에러 났었죠.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매개 변수나 리턴형도 똑같을 때는 반드시 override를 해서 자식 쪽 거를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것을 해줘야지 돼요. 안 그러면 좀 이게 요만큼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기능만 다르게 있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상속에서 기본적으로는 다 물려받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만들고 앞에다가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해주면 자식 쪽에서 호출했을 때는 부모 쪽에 물려받은 함수를 쓰는 게 아니고 자식이 새로 만든 함수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